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달러를 다 팔아야 될까? 아니면 또다시 사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5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456원까지 빠졌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달러를 한국은행에서 풀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내려가 주거든요. 그러다가 NDF 시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 넘어가면요.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NDF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1454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물가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2024년 12월이 3.2가 됐습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9월, 10월, 11월 3.3을 계속 기록을 했는데 3.2가 됐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다시 시동 걸지도 모르겠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가가 과거보다 떨어졌으니까 과거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기준금리를 4번 내린다. 작년 12월에는 2번으로 바뀌었지만 2번 내린다예요. 그래서 이번 1월에 금리를 내린다의 방점이 또 한 번 찍히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많이는 안 떨어졌지만 떨어졌습니다. 2025년 1월 13일에 109.96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15일 기준으로 109.10. 달러 인덱스는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6개 통화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그리고 캐나다의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6개예요. 이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100보다 높으면 달러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요소가 있으니까 물가가 내려갔으니까 예상치보다 내려갔으니까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상황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그만큼 말입니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죠. 아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릴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내려서 3연속 내린다면 아마 원달러 환율은 또 달라질 겁니다. 떨어졌던 달러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돈을 푼다는 뜻이고 돈을 푼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보다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아마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요. 전체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도대체 달러를 더 사야 되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야 되느냐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상황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달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 대금을 결제해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사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계속 사야 되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경우는요.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리스크 해치를 해야 되겠다. 내 포트폴리오 중에 외화 자산을 가지고 리스크 해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분할 매수 저는 하셔도 다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더 사는 게 좋죠. 그렇지만 저처럼 말입니다. 저처럼 고점에서 자꾸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달러를 버는 사람들 입장. 달러를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매도하는 게 큰 기회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세요. 큰 눈을 떠서 보면 외환위기 때 1162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70원. 지금이 1461원. 굉장히 높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럴 때 소소하게 팔아야죠. 왜 제가 소소하게 팔아야 되느냐. 소소하게라는 말은 분할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요. 저는 제2의 프라자 합의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를 매기니까 그죠? 각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계속하게 되면 강달러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식이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돼요? 예, 환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약달러가 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해지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요. 분할 매도 계속해 간다는 뜻입니다. 네, 그만큼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